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군이 대북 정찰기와 지뢰방호 장갑차 등 신형 대북 전력을 속속 실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은 추석 연휴 기간 북한의 기습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기자입니다. 최근 성남 공군기지 상공에서 찍힌 신형 백두 정찰기입니다. 올해 초 미국에서 들어온 백두 정찰기 2대가 공군에 인도돼 초기 전력화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신형 백두 정찰기는 국내에서 개발된 외국계기 신호 정보, 이른바 피신트 탐지 장비를 탑재한 후 막바지 시험 운용을 해왔습니다. 피신트는 적의 장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분석할 수 있어 북한군이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기 전 여러 장치에서 나오는 기계 신호음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찰기에는 또 미사일 엔진이 뿜는 화염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고성능 열 추적 장치도 장착됐습니다. 신형 백두 정찰기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더 빠르고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육군은 지뢰 매설지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특수장갑차 엠랩 10대를 극비리에 실전 배치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던 오신호 부대가 사용했던 엠랩은 차체 바닥이 V자로 설계돼 지뢰지대를 돌파할 때 기동성과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장비로 꼽힙니다. 지난 2012년 주한미군에 배치됐다 철수된 뒤 올해 초 재반입된 데 이어 우리 육군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전 운용에 들어간 겁니다. 지뢰가 대량으로 매설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한미 양국군이 유사시를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경두 합참의장은 추석 연휴 기간 우려되는 북한의 기습 도발에 대비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최전방 일반전초 대대를 차례로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MBC 뉴스 정성기입니다. 전남 가거도 인근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4척이 납포됐습니다. 또 여수 국동항 인근에선 낚싯배와 수로를 안내하는 도선이 부딪혀 7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전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가거도 남서쪽 100km 해상. 멀리 조업 중인 4척의 중국 어선이 보입니다. 우리 해경 경비정이 다가가자 빠른 속도로 도망칩니다. 깃발을 흔들고 정선 명령을 내려보지만 좀채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이들 중국 어선들은 지난 25일부터 우리 해역에 들어와 할당량보다 더 많이 조업한 혐의로 결국 해경에 납포됐습니다. 뱃머리에서 어딘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갑자기 검은색 선박이 다가와 부딪히자 서 있던 남성은 그대로 넘어집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전남 여수 국동항 앞 해상에서 항구로 들어오던 도선과 낚싯배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선원과 승객 등 7명이 어깨와 허리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오늘 새벽 0시쯤 부산 강서구 대전동의 한 농기계 보관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건물 7개 동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지홍입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북핵 문제 등 양국 주요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금기종 특파원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은 오늘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났습니다. 양측은 오는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자며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目前中美关系总体上是保持着一个稳定的势头，也面临着进一步发展的重要的机遇。 To prepare for the upcoming visit of President Trump to China, which he is looking forward to. 오늘 회담에선 북핵과 무역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핵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최근 중국 정부가 북한 기업을 내년 1월까지 폐쇄하도록 조치한 점 등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 은행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의 제재 방침 등 대북 독자 제재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知道中方的原则立场，我们一贯反对在安理会框架外采取单边制裁措施。
틸러슨 장관은 오늘 시진핑 국가주석을 예방해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 등 미중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중 간 북핵 공조의 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법에선 이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금기정입니다. 긴 추석 연휴, 모처럼 고향에서 가족들과 푸근한 시간 보내실 텐데요.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명절 연휴를 틈타 한 해 동안 기른 농작물을 훔치는 절도범들이 많습니다. 서상현 기자입니다. 포대를 짊어진 한 남성이 환한 대낮에 대로변을 유유히 걸어갑니다. 포대 속에는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농가 창고에서 훔친 고추 40근과 참깨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추 포대를 어깨에 짊어진 채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는가 하면 20kg 사과 100상자를 트럭에 옮겨 싣고 쏜살같이 도주합니다. 창고에 둔 농산물을 훔치는 곡간터리와 논밭에 재배 중인 농작물을 가져가는 들거지, 축산물 절도 등 유형도 가지가지입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농축산물 절도는 평균 1000여 건, 최근 5년간 피해액만 560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일손이 바쁘고 훔칠 농작물이 많은 9월에서 11월 사이에 절도 사건이 급증합니다. 농촌마다 외지인 출입이 잦은 명절 연휴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밤늦게 농장에서 나가고 아침 이른 시간에 농장에 들어오고 해서 그 주변을 좀 순찰하고 또 이웃 간에 농장 안 나오는 날은 서로 좀 봐주기를 하고. 피해자가 대부분 노년층인데다 외진 곳에 있는 경작지나 창고에 CCTV도 없는 경우가 많아 도둑이 들어도 속수무책입니다. 농작물에 대한 절도는 인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농림부가 나서서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서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듭니다. 경찰은 농작물을 말릴 때 긴 시간 자리를 비우지 말고 절도가 의심되면 지체 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서상현입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 샘물 가운데 경기도 가평의 제2원이 지난달 4일 생산한 크리스탈 2리터짜리 제품에서 비소가 초과 검출돼 판매 중지됐습니다. 당시 생산된 제품 중 폐기된 9,600병을 제외하고 3만 2천여 병이 시중에 유통됐는데 환경부는 해당 업체에 대한 생산 중단과 함께 유통제품 회수 폐기 명령을 내리고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 중국의 대형 은행들이 북한의 미사일 부품 제조를 지원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한중일 등 아시아 국가를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의 대북 제재 관련 청문회. 조 도넬리 의원은 북한 미사일의 잔해 일부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품 제조 회사와 이들을 지원한 중국의 은행 5곳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know the banks that finance the companies that make those parts that are on the missiles. 부품의 확보 경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친구와 동맹들을 겨냥한 미사일이라고 표현해 몇 년 전 한국과 일본이 인양해 분석한 북한 미사일의 잔해로 추정됐습니다. 중국의 은행 5곳의 이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곳들이라고 표현해 중국의 대형 은행들임을 시사했습니다. We know the 5 most significant Chinese banks that are the parent banks or banks with relationships to these other banks.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 일정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트럼프는 오는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한국과 중국, 일본을 방문한 뒤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각각 개최되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상대국들과의 무역 문제와 함께 북한 위협에 맞선 국제적 결의 강화와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가 이번 순방의 목적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아시아 순방은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핵 위기 정세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 안갯길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수십억 원을 들여 설치한 장비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장비 설치나 하자 보수 과정에 예산을 마구 집행하는 등 공무원 비위도 있었습니다. 김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에 있는 왕복 3차선 국도입니다. 곳곳에 가로등이 있지만 안개가 짙어 시야가 여전히 뿌였습니다. 지난 2014년 정부가 건조 공기와 음이온을 방출해 안개를 없애는 안개 소산 장비 5대를 이곳에 설치했는데 무용지물입니다. 강릉을 비롯해 시정거리 50m 이하, 안개 발생 빈도가 연 30회 이상인 안개 상습 지역 전국 14곳에 이 장비 70대가 설치됐지만 대부분 작동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입된 예산만 40억 원가량인데 몇 년 동안 고장난 채로 방치된 겁니다.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아무래도 그 공백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고장 기간이 좀 길어진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장비 설치나 관리가 부실했던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허위로 준공 처리를 해주고 예산을 집행하는가 하면 하자 보수 명목으로 보험금 2,200만 원을 부당하게 타내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직원 3명이 연루됐습니다. 업무상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갯길 교통사고 예방 역할을 전혀 못하면서 세금 낭비만 하고 애물단지가 된 이 안개 소산 장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안개 소산 장치에 대한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장비 수리가 내년 초쯤에나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황금 연휴 첫날 한산했던 고속도로와 달리 인천공항은 여행객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오늘 하루 10만 3천여 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떠났는데 현장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진희 기자, 지금도 공항은 많이 붐비고 있죠? 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수속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릴 만큼 혼잡하지만 설레는 표정으로 큰 여행 가방을 끌고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연휴 첫날인 만큼 추석 기간 중 가장 많은 10만 3천여 명이 오늘 해외로 떠나면서 인천공항은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출국장부터 긴 줄이 늘어섰고 공항 주차장은 이른 아침부터 빈자리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특히 면세품을 받는 인도장에선 대기 시간이 길어 물건을 받지 못하고 비행기를 타야 한다는 항의가 이어지자 300명의 직원이 추가로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도 오늘부터 근무 인원을 평소보다 250명 늘리고 출국장 개장 시간도 30분 앞당겨 새벽 6시부터 운영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단 조금 줄겠지만 10만 명 넘는 여행객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예정인데요. 추석 전날인 다음 주 화요일이나 돼야 돌아오는 사람들이 출국하는 사람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추석 다음 날인 목요일부터 이어지는 월요일까지 매일 10만 명 이상이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은 하루 종일 붐볐지만 연휴가 긴 만큼 기성인파가 분산되면서 전국의 고속도로는 비교적 원활한 소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MBC 뉴스 김진희입니다.